최근에 내연기관차 가격이나 이슈에 집중하느라 전기차에 잠깐 관심을 못 두고 있었는데요. 그새 굉장히 많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자동차세 기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뭔가 입장을 내비쳤다는 게 하나 있어서 이걸 좀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뭔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유럽이 난데없이 새로운 규제를 검토 중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테슬라가 2천만원 이상 가격을 인하한 것처럼 다른 브랜드들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전기차 관련 이야기들을 총정리해보고 이게 국내 전기차 시장에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자동차세 소식부터 볼까요? 지금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100이량이죠. 자동차세 개편 이야기가 나온 뒤로 전기차를 고려해서 자동차 무게별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기준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변경안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게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 한마디로 자동차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결국 전기차한테는 또 다른 불리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미 대통령실도 이런 방향으로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관계 부처에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세 등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차량 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라는 권고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국민 참여 토론 안건으로 붙였었죠. 투표 결과를 보니까 1693표 중에 86%가 현재 배기량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에 찬성했다고 하고요. 대안으로는 차량 가액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기차한테는 문제가 될 만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더 비싸고 무엇보다 세금 혜택이 아직까지는 구매 결정 요인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친환경차 도입 촉진이라는 걸 명분으로 일종의 편의가 제공된 거고, 현행 자동차세 기준으로 전기차 차주들이 내는 1년 자동차세는 10만원, 교육세를 포함하면 13만원입니다. 당연히 차량 가액이 기준이 되면 전기차는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 확 늘어나는 거죠. 배터리 가격 같은 걸 이유로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비쌉니다. 보조금을 포함해서 그나마 저렴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연기관차랑 많게는 수천만원씩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자동차 업계 일각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전기 충전 요금도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단 말이죠. 요즘 들어 전기차 매력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전기차 판매량도 그만큼 주춤한 상황입니다. 탄탄대로를 걷다가 잠깐 주춤한 새에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가 또 나와버리면 전기차 수요가 더 크게 감소할 거라는 게 업계의 우려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될 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기차 보급을 아직까지는 확대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근거가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감소했다는 거죠. 실제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78,466대였습니다. 작년 상반기 대비 13.7%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75.3%, 2021년 상반기에는 81%나 성장한 거랑 비교하면 너무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가 우려하는 시선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등장하는 게 전기차 판매 비중 감소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팔린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차 판매 대수는 1201대고 전기차는 3476대입니다.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18.4%, 전기차는 6.3%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8월엔 하이브리드차 판매 비중이 8.2%, 전기차는 10.1%였던 걸 감안하면 시장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런 데이터들이 전기차 위기론까지 이어지는데 과연 이걸 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마냥 위기로 보기엔 애매하다는 겁니다. 매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판매량은 계속 늘어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 전망을 보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물론이고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꾸준히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는 건데, 여기서 항상 반박이 들어오는 게 판매 증가율 내지는 성장률이죠.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성장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위기라는 주장인 거죠. 실제로 미국을 보면 두드러지는데, 성장률이 올해는 92.1%로 전망되지만 내년에는 49%까지 떨어지고 2025년에는 고작 16%밖에 안 될 거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전기차가 100대밖에 없는 상황에서 1000대가 늘어나는 거랑 전기차가 이미 600만 대나 팔린 상황에서 100만 대가 늘어나는 거랑 당연히 성장률이 다르죠. 100대에서 1000대가 늘어나면 성장률은 1000%나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전기차는 1100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600만 대에서 100만 대가 늘어나요. 이러면 성장률은 17%밖에 안 되지만 전기차는 700만 대나 되는 겁니다. 판매 증가율이 감소하는 건 누적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당연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요? 판매 증가율을 주춤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아예 연간 판매량 자체가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타났다면 모르겠지만 성장률만 주춤할 뿐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라서 판매 증가율이 둔하는 걸 가지고 위기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판매 증가율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외부적 규제 그리고 이에 따른 가격이나 바람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 판매 증가율에 대한 해석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판매 증가율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소린가요? 성장 범위에 들지 못하는 브랜드가 더 많아진다는 소리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올해 성장률이 100%래요. 전기차 브랜드는 10개고요. 그러면 성장률이 100%에 전기차 브랜드 10개가 포함되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올해 성장률이 10%래요. 전기차 브랜드는 100개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는 성장세를 기록한 브랜드보다 하락세를 기록한 브랜드가 더욱 많다는 소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주류 브랜드에 속하지 않거나 가격이나 경쟁 같은 것에서 밀려나는 순간 도태되는 것도 한순간이란 거죠. 지금 한 가지 확실한 방향이 뭐냐면 자동차세나 친환경차 혜택 같은 게 전기차 구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전기차를 탈 때의 불편함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불편함이 적다는 건 살짝 억지라고 볼 수 있죠. 굳이 현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전기차가 적합하거나 혜택을 받는 게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느낄 때 구매하는 거란 말이죠. 전기차만의 혜택, 전기차만의 특별함이 없으면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기차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환경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한다? 실제로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적습니다. 이미 통계 자료가 말해주잖아요. 외부적 요인, 예컨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가격 인하겠죠.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면 보조금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최근 들어서 시작된 가격 인하 바람이 동상하지 못하는 순간 도태되는 건 한순간이란 거고 이건 전기차 시장에서 두드러지지 못하는 브랜드, 상위권에 있지 못하는 브랜드일수록 더욱 심각할 거란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유럽까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약간 생태계 파괴자 같은 느낌이 있죠. 자국 브랜드를 막강하게 밀어주면서 가격이나 바람도 가장 거세게 불고 있는 게 중국 시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잘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인 게 우리가 보통 통계 자료를 볼 때 중국 시장 포함 자료랑 중국 시장 제외 자료를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계 자료 해석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 중국에서 조금만 잘 팔려도 글로벌 시장 상위권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과하는 게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 보면 중국 브랜드가 1위잖아요. 어쨌든 판매량 1위라는 게 중요합니다. 200만 대 가까이 판다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거고 이건 결국 그만큼 다른 브랜드들보다 성장할 수 있는 범위가 크고 기회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요.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유럽 시장 점유율을 중국 브랜드가 야금야금 먹기 시작했거든요. 2021년에는 4%였던 점유율이 작년에 6% 성장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유럽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죠. 이제는 전 세계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딜레마란 건데 어쨌든 방향은 하나입니다.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가격을 낮춰서 점유율도 빠르게 확보하는 게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요. 이 시기를 놓치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 거란 겁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2천만원 넘게 가격을 인하하고 있고 5천만원대로 나올 거라던 기아 EV5도 시작 가격이 2,9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가격을 확 낮춰도 되나 싶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가격 인하 경쟁이 활발해질 겁니다. 이미 출시된 전기차들은 수천만원 이상 할인하는 게 기본이 되고 있고 시작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또 다른 주요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